12번 12번부터 볼게요. 과에서다의 공통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치 공간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죠. 첫 번째는 뭐? 첫 번째 잘 기억 안 나지? 휴전선 그치 우리나라 국토에 대한 얘기가 휴전선 얘기가 있고 두 번째는 우포는 세 번째는 주우롱천 그치 1번이고 50원이죠. 정확히 말하면 다는. 자, 13번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했습니다. 자, 답은 3번. 그렇지? 뭐 시선 이동? 이거 봤다 저거 봤다 요거 봤다 하는 게 시선 이동이죠. 그런 거 전혀 없죠. 그렇지? 14번 가와 나에 대한 감상으로 가장 적절한 거 물었습니다. 잘 고르셨어요. 답은 2번입니다. 별끼리 차지하는 들은 세계가 하나로 이어져 있다. 그래야 통일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아득히 쳐다보이는 높은 하늘 아래는 뭐 하나 흠잡을 데 없는 세계를 말하고 있다라는 거고 15번 보기를 참고하여 A에서 E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걸 물었습니다. 이 시의 화자는 우프늪에서 왁스 울음소리를 들으며 득음을 못한 채 생을 마감했던 한 소리꾼을 상상적으로 떠올리고 있다. 화자는 왁스의 울음소리에서 고단하고 외로웠던 소리꾼이 평생을 추구했던 절창을 연상함으로써 우포늪의 생명력이 소리꾼의 영혼의 절창을 이끌었음을 표현하고자 했다.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세계에서 창조되는 예술의 경지와 우포늪의 아름다움을 조화롭게 형상했대. 적절히 하는 거 뭐예요? 5번이요. 왁스와 소리꾼이 대비하는 게 아니죠. 왁스가 소리꾼을 상징하는 거였습니다. 자, 16번 또 있는 걸 아셨나요? 네, 보세요. 잠깐만 보기가 두 번 들어갔지. 왜 그랬지? 내 건 정상이지. 내 건 정상이지. 왜 두 번 들어갔냐? 하나만 읽으시면 돼.
했나요? 네. 답은 4번이죠. 인간의 삶에서 자연이 티끌처럼 작아 보인다? 이 티끌 자연이 그냥 없다 그랬지 인간의 삶에서 자연이 작다 이것도 말도 안 되고 티끌이 그렇게 쓰이지도 않은 거죠. 그치? 4번이고 도전 소설했고 20페이지 오랜만에 인문이 나오네요. 고난도독서 인문이 나옵니다. 철학 아닌 논리학이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철학 아닌 논리학. 자, 갑시다. 왜? 라는 질문에 대한 답으로 제시되는 설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하고자 과학 철학에서는 여러 가지 설명 이론을 제시해왔다. 설명이 무엇인지 밑줄 설명 이론의 내용 설명 이론에 대한 얘기를 하겠네요. 여러분. 처음으로 체계적인 설명 이론을 제시한 햄펠에 따르면 햄펠 동그라미 설명은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논증이어야 한다. 요건 충족이 필요하대. 그럼 그 요건들이 나오겠죠, 당연히. 자, 기본적으로 논증은 전제로부터 결론이 논리적으로 도출되는 형식을 띈다. 한번 적어놔 볼게요. 논증은 전제로부터 결론이 논리적으로 도출된다. 따라서 설명을 하는 부분이 설명하는 전제에 해당하며 전제에 뭐가 해당하는데? 설명한 설명되어야 하는 부분이 피설명하는 결론에 해당한다. 피설명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햄펠에 따르면 설명은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or이 아니고 뭐야? and지. 그지? and의 충족 필요. 잘 봐야 돼. 하나라든지 뭐든지 모두의 밑줄. 자, 첫째 설명항에는 모든 사람은 죽는다처럼 보편 법칙 또는 보편 법칙 역할을 하는 명제가 하나 이상 있어야 한다. 보편 법칙부터 있어야 한다까지 밑줄 치고 1번. 설명항에는 또 밑줄. 이렇게 하면 이어지죠. 역할을 하는 명제. 파라파시. 자, 둘째, 보편 법칙에 구체적으로 적용되는 맥락을 나타내는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같은. 여기 밑줄 치고 2번. 선행 조건이 설명항에 하나 이상 있어야 한다. 하나 이상 있어야 한다. 셋째, 피설명항은 설명항으로부터 건전한 논증을 통해 도출되어야 한다. 피설명항은 여기에 밑줄 치고 3번.
자, 이때 건전한 논증은 논증의 전제가 모두 참이라는 조건과 논증의 전제가 모두 참이라면 결론도 반드시 참이라는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논증이다. 역시나 모두의 표시. 올 전제가 참이고 결론도 그에 따라 결론도 그에 따라 참인 것. 자, 이처럼 햄펠의 설명이론은 피설명항이 보편 법칙의 개별 사례로서 마땅히 일어날 만한 일이었음을 보여주기 위한 설명의 요건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의의가 있고요. 이거죠. 우리 상관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소크라테스 적기 귀찮아서. 그래서 따라서 소크라테스는 죽는다. 이게 보편 법칙이라는 거고요. 이게 개별 사례고 건전한 논증으로 노출된다 라는 얘기죠. 왜? 얘가 여기에 포함 관계니까. 자, 하지만 햄펠의 설명이론은 설명에 대한 우리의 일상적 직관, 즉 경험적으로 파악할 수 없는 부터 괄호 열게요. 그냥 바로 추상적 문제에 대해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유하는 상식적 판단과 충돌하기도 하는 문제에서 나타나요. 추상적 문제에 대한 상식적 판단과 충돌하다. 추상적 문제에 대한 상식적 판단과 충돌한대요. 자, 먼저 일상적 직관에 따르면 설명으로 인정되지만 햄펠에 따르면 설명이 아니라고 판단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끊고 또 일상적 직관에 따르면 설명이 되지 못하지만 햄펠에 따르면 설명으로 분류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이거 우리가 아는 설명이랑 이거 조건이랑 해봤을 때 안 맞을 때가 있다라는 거죠. 이는 햄펠의 이론이 설명을 몇 가지 요건에 충족하는 논증으로 국한했기 때문에 이들의 요건에 충족하는 논증이기만 하면 모두 설명으로 인정해야 하는 동시에 그렇지 않으면 모두 설명에서 배제해야 하는 데서 비롯된 것이다. 햄펠과 달리 셀번의 네모하든 세모하든 나는 세모를 해줄게. 설명의 논증은 아니라고 판단하여 여기 밑줄 인과 개념에 주목했다. 피설명학의 결과를 보고 이를 일으키는 원인을 밝히는 것이 설명이라는 셀먼의 인과적 설명이론은 햄펠의 이론보다 여기 밑줄 우리의 일상적 직관에 더 부합한다. 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어떤 설명이론이라도 인과 개념을 도입하는 순간 여기에 또 바로 원인과 결과 사이의 관계가 분명하지 않다는 철학적 문제. 해결해야 한다. 왜냐하면 결과를 일으키는 원인은 무수히 많고 연쇄적으로 서로 얽혀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소크라테스가 죽게 된 원인은 독을 마신 것이지만 소크라테스 사망 원인은 직접적 원인은 음독이죠. 그지? 독을 마셔서. 근데 독을 마시게 된 원인은 여기서 또 올라간다. 사형선고 를 받은 것이고 사형 선고를 받게 된 원인도 하나가 아니겠죠.
여러 가지를 찾을 수 있다. 이에 결과를 일으킨 원인을 골라내는 문제는 결국 원인과 결과가 시공간적으로 어떻게 연결되는가에 대한 철학적 분석을 필요로 한다. 그것이 없다면 설명을 인과로 이해하려는 시도는 설명이라는 불명료한 개념을 인과라는 또 하나의 불명료한 개념으로 대체하는 것에 불과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원인들, 수많은 이 원인들, 결과는 하나. 이 원인과 결과 사이의 관계가 결국은 시공간적으로 어떻게 연결되는가가 필요하다. 철학적으로. 그러면 이게 아니면 이게 안 되면 뭔가 불명료한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 야 얘는 사실 불명료한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어. 애매한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 다른 애매한 걸 그냥 바꿔버리는 것에 불과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치? 이에 현대 철학자들은 현대과학의 성과를 반영하는 철학적 탐구를 통해 새로운 설명 이론을 제시하기 위한 고민을 계속하고 있대. 지금 뭐 해결되고 있어? 없죠. 그지? 이것도 물론 네 번째입니다. 풀어보세요.
됐어요? 자 20번 일단 요거 풀고 잠깐 쉬다가 나머지 시간에 클린 풀어 가다가 타이밍 봐서 갑시다. 이 글에서 다른 내용이 아닌 것은 뭡니까? 현대과학 성과 받아들여 본 적이 없잖아. 아니 셀몬이 먼저 나왔는데? 그치? 5번이죠. 21번 이 글에 따를 때 햄펠의 설명 이론에 관한 예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건전한 멈추기만 하면 바로 설명인가? 전혀 아니죠. 1번이죠. 22번 이 글로 미루어 볼 때 기억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거 기억 뭡니까? 원인과 결과 사이의 관계가 분명하지 않다. 요게 기억이죠. 철학적 문제. 그럼 뭐야? 이게 어떤 게 완벽한 원인인지 알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4번이죠. 23번 평면골 A에 대한 광선 B의 반사각은 왜 30도일까? 자, 보편 법칙이 나와야 하는데 보편 법칙 그러면 애초에 제일 여기서 보편적인 거 A 얘기 안 하는 거겠죠. 모든 거 얘기하는 거겠죠. 뭐? 리을. 그치? 왜냐면은 보편이니까 A 얘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A라는 얘기가 B라는 얘기가 없어야 돼. 그치? A나 B라는 얘기가 없어야 돼. 그래서 리을, 광선을 반사하는 평면에 대한 광선의 반사각은 입사각과 같다만 보편 법칙이 될 수 있죠. 왜 여기 모든 A니까 소크라테스가 A라면 A에 대한 얘기는 모든이 될 수 없죠. 그치? 자, 그래서 선행 조건은 뭐야? 일단은 반사를 잘해야죠. 평면 거울이고 반사 잘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입사각 30도로 집어넣었다 해야 되죠. 그러고 나서 P 설명하고 뭐밖에 안 돼? 평면 거울 A에 대한 광선 B의 반사각은 30도이다 밖에 안 되죠. 답은 몇 번? 4번. 오케이, 일단 교재는 끊고 갑시다.